음주운전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바로 죽음의 질주, 음주운전. 아이고 참 타이틀만 봐도 무섭습니다. 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 참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귀가하던 중학생이 음주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부산 북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이 난데없이 변을 당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의 차량이 이 학생을 덮친 거죠.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람일까 싶습니다,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지금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은 15살 중학생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눈을 감았고요. 그리고 이 체포된 그 현행범 지금 그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자, 술 마신 건 맞지만 운전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분개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유족이 들으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해명이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또 두 번 상처를 주는 일 같아요. 그런가 하면 서울 용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과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던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용산구의 한 노상에서 미8군 소속의 20대 미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하고 차량을 들이받아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20대 미군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은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마포구 한 술집에서 음주를 했고요. 자기 차량으로 용산까지 이제 운전을 한 겁니다. 홍대에서 용산까지 운전을 했으니까 과감하네요. 그 사이에 정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인 거죠. 진짜 다행입니다. 이 사고 때문에 근처에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 등 10여 대가 파손이 됐고 인근의 가정집 현관문 등도 일부 파손이 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4. 0.1이면 만취라고 해서 면허 취소가 됩니다. 아니 뭐 0.14 이런 건 저는 사실 통계는 모르겠는데 뭐 오토바이 10대랑 가정집 현관문 파손됐다고 하면 거의 뭐 아예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인사불성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평론가님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덜하다. 이게 정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답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법상으로만 따지면 이거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일단 법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법 조항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법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1년에서 5년 사이 무조건 1년 이상을 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00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하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이라면 음주운전보다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08에서 0.2% 요 사이다. 그러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리고 0.03에서 0.08 요것도 이제 면허 그러니까 정지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면허 정지인데 이 면허 정지 상태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것도 누범일 경우에 1년 이하이지 징역 안 삽니다. 되게 벌금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은 무조건 사실 법으로는 음주 측정 거부가 더 세다고 느껴지는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현실은 어떤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 정치인의 아들, 그 래퍼였던 그 노엘이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음주 후에 측정을 거부하고 집에 가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 경찰을 갖다가 심지어 폭행까지 했기 때문에 유치장으로 일단 갔어요. 근데 유치장에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귀가 조치됐어요. 왜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냥 인사불성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와서 측정을 했는데 음주 상태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뭐 명백히 누가 봐도 음주운전을 했는데 불확실하다라고 됐으면 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한참 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예. 될까요? 그래서 검찰이 이걸 구형을 했는데 3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폭행당한 경찰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시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또 뭐냐면 1년을 구형했네요. 1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이. 그것도 굉장히 황당한 건데 이 상황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심지어. 1년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적절하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네. 1년 이상 5년 이하니까 1년으로 그냥 구형해 버리면 너무 그 폭이 넓네요, 범위가. 1년 그렇죠. 이상 5년 이하. 최하가 1년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권력이 있고 좀 변호사도 좀 좋은 분을 쓰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음주 측정을 확실히 거부하게 됐을 때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스개가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서 이득을 본 사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개그맨 이모 씨 같은 경우도요. 네. 음주 상태로 추정이 되는 상태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차를 버리고 튀었어요. 그리고 한 3일인가 잠적된 상태에서 나중에 나타나서 네. 측정을 했는데 그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참 허술한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예. 음주 측정 거부의 처벌이 가볍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문제는 현실에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뻗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안 좋은 선례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측정을 거부했을 때 따른 형량 더 크다는 점 명심하시고 측정 거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네, 명심하시고. 자, 근데 측정 거부뿐만 아니라 음주 단속에서 갖가지 일이 벌어지나 봅니다. 음주 측정을 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을 오히려 역으로 가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자, 이게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음주 예. 측정을 일단 거부를 하게 예. 되면 그러면 유리해진다는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네. 몇몇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부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네. 아까 말했던 노엘군 같은 경우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을 때리고 문을 닫고 그러면서 폭행을 했어요. 네. 측정 거부하기 위해서 나온 폭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번에 그 재판 결과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경찰관을 폭행했지만 상해죄가 무죄가 됐어요. 자연 치료됐다고. 아하. 그럼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되겠뇨? 당연히 합의가 잘했다고 된 할 수밖에 거죠? 없는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흉기를 갖고 휘둘러도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음주 측정을 갖다가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 이렇게 워낙에 농도가 나오는 거죠. 세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경찰관들이 3단봉을 들고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외칠 때 이제 저항 없이 지시에 따랐고 물리적 충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이 분명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인정이 되면서 여기는 음주 측정을 이제 순순히 응해서 그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는 높은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참 부작용으로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측정을 거부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네. 그러니까 1년 이걸 아예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 그러면 3년 이상으로 해버린다든가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음주운전은 확실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좀 강화가 돼야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최근에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체납 차량 단속이 또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운전자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이거 뭐 무슨 일인지. 그 예. 음주운전을 단속을 막 하는데 네. 그 단속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차 조회가 번호, 되잖아요. 차 번호를 네. 조회하다가 네.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체납이 나오면 예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나요? 사실은 이 예.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별건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들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지금 이게 별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음주 단속만을 위해서 검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현재 행위는 음주 단속이란 목적도 있지만 특정하게 어떤 그 도로 그 교통에 있어서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모두 다
이제 일시에 탐문을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목적이 아니었으니 네. 별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것은 운전자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은 또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전히 적발이 되고 있어요. 자,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 시스템이 렌터카에 적용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예, 이건 내용인가요?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번 음주운전에 그 적발이 됐던 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시동을 걸 때 이 특수한 장치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딱 차를 탔을 때 도망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음주가 뭔가 되었다라고 하면 시동이 안 걸려요. 자동으로 센서 같은 예, 그런 예. 거가. 오. 반드시 탔을 때 이 불구 운전을 하게끔 네. 그렇게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신기하다. 거고 네. 불어서 음주 상태가 되면은 음주 상태 경보가 나오고 시동이 안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근본적인 대책. 네. 사실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그 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래서 아예 음주운전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려야지만 이렇게 아까 맨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맞습니다. 해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를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딱 네. 그렇게 제지를 가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화물차라든가 이런 데는 반드시 도입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감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술을 안 마시게 만드는 방법은 차가 움직이지 운행을 않게끔. 할 수 없게끔. 그러면 느끼게 되고 다시는 술을 마시는 그런 일이 없겠죠. 맞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는데 여전히 하는 분들 그 음주운전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 일단은 법 규정 강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음주하고 나서 운전을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여유를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그 정말 그 좋은 그런 선례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직장이라든지 혹은 기타 공직에서 특히 완전히 퇴출시킨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승진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누가 음주운전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에서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바뀌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의 상황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은 전혀 출마를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네.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윤창호법 같은 게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윤창호법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그 이전은 그래도 옛날에 문화가 달랐으니까 하면서 봐주지만 그 이후에는 절대로 음주운전 경력 있는 사람은 아예 정치도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해야 그래야 바뀌게 된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차가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스템. 네. 그리고 반드시 음주를 하기 전에 음주 테스트를 하게끔 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에 도입하는 것도 특히나 화물차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경우, 택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 이런 네.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저희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 당연히 도입돼야 될 것 같고 너무너무 설득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쉽게 개정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네. 음주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좀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예,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